잠시 시간을 내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일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실합니다. 규칙적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꼬박꼬박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비타민을 복용하며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 어딘가에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한 달 전보다 힘이 조금 빠진 것 같고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 대신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결국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을 겁니다. 이게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피할 수 없는 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방해꾼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에너지를 채운다고 믿었던 그 아침 식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을 벽돌 빼내듯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거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짚어 몸을 일으키고 계신다면 제발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깜빡임이나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조용히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옹벽의 접착제가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벽은 멀쩡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노쇠로 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낙상과 골절로 이어지고 비극적이게도 결국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겁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 아마 오늘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벽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근육 회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소위 건강하다고 알려진 아침 식사들의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약 하나를 쓰지 않고도 근력을 되찾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정확한 청사진을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자유롭게 움직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장면 전환. 진행자가 약간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분위기가 환영하는 느낌에서 진지하고 권위 있는 톤으로 바뀌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닥터 성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린다라는 분입니다. 린다는 인천에 사는 멋진 62세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패배감에 젖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녀의 생활 습관을 점검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볍고 건강한 식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 아침 식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버터나 잼을 조금 바른 흰 식빵 2쪽을 먹어왔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 가벼운 아침 식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흰 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녀가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근육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혈당과 인슐린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근육 회복 과정이 차단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후 한두 시간 뒤입니다. 치솟았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은 공포 상태에 빠집니다. 에너지가 당장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몸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근육 조직을 분해해서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린다는 단순히 토스트를 먹은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아침마다 자신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환자, 로버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4세인 그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한 분이었지만 늘 지쳐 있었죠. 잠을 깨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빈속에 블랙커피 2잔을 마시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카페인 덕분에 정신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섭취된 카페인이 별표 코르티솔 별표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시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에게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르티솔이 몸에 넘쳐나면 몸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은 근육 섬유를 분해하여 싸우거나 도망칠 에너지를 만듭니다. 로버트의 손이 떨렸던 건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충전은 하지 않은 채 배터리만 쓰듯이 스스로 자신의 근력을 화학적으로 해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인 수잔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잔은 전통적인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해주던 대로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었죠. 선생님, 적어도 단백질은 챙겨 먹잖아요. 고기는 근육을 만들잖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고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방부제가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합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같습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포함한 조직들을 공격하고 회복을 늦춥니다. 수잔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염증이 너무 만연해서 차에서 현관문까지 장바구니 하나를 옮기는데도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가 있습니다. 71세인 그는 심장 건강을 끔찍이 챙겼습니다. 잡지에서 본 대로 지방을 두려워해서 설탕이 든 시리얼에 저지방 우유를 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생물학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식단에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나 비타민 K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운반해줄 지방이 없으면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크는 심장을 지키려다 근육을 굶겨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장면 전환, 진행자가 잠시 멈추고 이야기의 무게감을 전달합니다. 진행자,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분들 중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건강을 해치려던 사람도 없었죠. 다들 성실하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몸에 잘못된 연료를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근육을 위한 별표 골든 타임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7, 8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공복 상태죠. 몸은 비어있고 회복을 위한 재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꾼들은 도착했는데 벽돌과 시멘트가 없는 공사장과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설탕, 방부제 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려보낸다면 사실상 공사 현장을 폐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다면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면 전환, 진행자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배경이 약간 밝아지며 분위기가 희망차고 활기차게 바뀝니다. 진행자, 자, 나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고 아침 식사를 시간을 되돌리는 근육 강화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린다, 로버트, 수잔, 그리고 마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비싼 약을 쓴 게 아닙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육 회복을 위한 5가지 슈퍼푸드입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드렸던 정확한 청사진을 지금 공개합니다. 1. 그릭 요거트.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라이트, 핏, 무지방 같은 건 잊으세요. 꾸덕꾸덕하고 진한 오리지널 그릭 요거트여야 하며 반드시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별표 류신, 별표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류신을 자동차의 시동키라고 생각하세요. 연료,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키를 돌리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류신이 바로 엔진을 켭니다. 몸에게 자, 지금 당장 근육을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크의 사례를 기억하시죠? 비타민 D를 흡수하려면 요거트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무지방 요거트를 드신다면 혜택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입니다. 이 통계란, 네, 노른자까지 다 드세요. 두 번째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달걀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수년 동안 우리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마법은 노른자에서 일어납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그리고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근력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벽한 아미노산 비율을 가진 식품입니다. 즉, 우리 몸이 100%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든, 술안을 하든, 가볍게 스크램블을 하든, 통째로 드십시오. 자연이 준 완벽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3. 아보카도. 자, 이제 운송 시스템을 이야기해 봅시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건강한 지방은 그 벽돌을 공사장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입니다. 여기서 아보카도가 등장합니다. 압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아침 메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단일불 포화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밀 무기가 있죠. 바로 칼륨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을 막고 근육 수축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침 토스트를 아보카도 반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몇 주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닭가슴살 등 흰 살코기.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침부터 닭고기를 먹는다는 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팬케이크나 시리얼, 밥과 국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닭가슴살이나 칠면조 같은 소량의 흰 살코기는 오트밀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고밀도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딱 80에서 90g 정도의 닭가슴살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고품질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천연 별표 크레아틴, 별표이 들어있습니다. 보디빌더들만 먹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발이 걸렸을 때 중심을 잡거나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닭가슴살이 힘들다면 남은 닭고기나 칠면조를 잘게 썰어 오믈렛에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5. 견과류와 씨앗. 마지막으로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에 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달걀을 100개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바꾸는 법을 모릅니다. 제 조언이요. 호두나 호박씨 한 줌을 준비하세요. 소화가 잘 되도록 밤새 물에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그릭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십시오. 장면 전환. 진행자가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며 깊은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듯 말합니다. 진행자, 제 환자들이 이 식단으로 바꿨을 때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대패를 잡을 수 없어 목수일을 그만뒀던 마크를 기억하시나요? 아침 식사를 시리얼에서 달걀과 호두로 바꾼 지 3개월 후 그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딸을 위해 직접 만든 아름다운 원목 식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는 제 일하는 날들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그리고 장바구니도 못 들던 할머니, 수자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를 번쩍 안아 올려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15년은 더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저 몸이 간절히 비명을 지르며 원하던 도구를 쥐어준 결과일 뿐입니다. 장면 전환, 마무리 장면. 진행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시청자와 교감합니다. 진행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손주들과 바닥에서 뒹굴며 놀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력을 잃는 것은 나이 듦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접시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른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만 바꾸세요. 토스트 대신 달걀을 드세요. 설탕 든 주스 대신 아보카도를 드세요. 빈속에 커피 대신 물 한 잔과 견과류를 드시고 커피는 식사 후에 즐기세요. 우리 몸은 관대합니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몸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올바른 도구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별표내 별표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주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닥터 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